자, 만기일을 하루 앞두고 그렇게 쉽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장중에 폭락을 예상을 했지만 그렇게 큰 폭락을 하지 않고 그래도 양봉 수준을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기관이 또 뒤통수를 치고선 크게 매도를 했죠. 기관 쪽에서 이 만기일을 앞두고 완전히 뒤통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만기일이 끝나고 그 끝난 뒤에도 그 다음 날에도 금요일까지는 어떻게 증시가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그리고 다음 주 한 월요일 화요일에 이 증시가 여기서 좀 무너지지 않고 버텨준다면 그때 본격적으로 스윙 투자를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심 종목을 보면 일단 지수를 보면 오늘 지수를 볼 때 코스닥이 저는 크게 폭락을 할 줄 알았거든요. 장 초반부터 제가 앞전 영상에 그 앞타바이오를 설명하면서 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시초가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관심 종목들 이런 것들이 원하는 가격에 주는 게 아닌 이상은 9시 반까지는 매수를 신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9시 반이 지나서 이 외국인과 기관이 또 양매도로 이 매도가 계속 점점 강화된다면 좀 경계를 하면서 매매하는 편이기 때문에 9시 반이 될 때까지 얘들의 매도세가 정말 많이 강화되더라고요. 기관은 일단 엄청나게 큰 매도로 한 200억을 팔고선 시작을 했는데 그 200억을 팔았던 게 앞타바이오에서 나온 물량이 합쳐지면서 이렇게 오늘 대량 매도로 증시가 마감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증시가 안 빠졌고 괜찮은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오늘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관심 종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SG세계물산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저도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할 줄은 몰랐는데 저도 중간에 먹고 나왔거든요. 한 20% 정도에서 팔았었는데 상한가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어디까지 오를 줄은 모르고 계속 상승을 예측을 하고 있었지만 상한가를 간 이유가 엄청난 거래량 1억 주를 달성했죠. 장중에 이렇게 1억 주가 나오는 종목은 뭐 1억이 아니더라도 한 5천만 주 이상 이런 거래량이 수천만 주 터지는 종목 이렇게 전 거래량에 비해서 엄청나게 터졌죠. 그리고 장대양봉 이런 종목들은 무조건 관심 종목에 추가해놓고 계속 봐야 됩니다. 뭐 단타로 먹고 나왔든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든 간에 일단 계속 가지고 계속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런 종목들이 변동성을 계속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자리만 잘 찾아서 고른다면은 이게 계속적으로 단타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뭐 물론 계속 가지고 가면은 수익이 극대화 되겠지만 제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앞두고 그저께 물량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만약 선물 옵션 이 만기일이 없었다면은 저는 이런 관심 종목 추가해 놓은 것들을 전부 스윙으로 담아서 추세가 꺾일 때까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윙 투자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수익을 이렇게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어차피 뭐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뭐 아쉬운 거는 없고 이 SG세계물산은 1억 주가 터졌죠. 1억 주면은 뭐 그동안 터진 거래량이 그렇게 가격에 비해서 얼마 안 됐는데 1억 주가 터졌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뭐 만원짜리로 비교를 해보면 평소에 20만 주, 80만 주 이렇게 터지던 게 1000만 주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혹시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거래량만 믿고 계속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만약 제 투자 방법을 적용한다면 저는 계속 가지고 있다면 일단 절반을 안정적으로 수익을 실현한 다음에 절반은 최대한 엉덩이가 무겁게 지수가 완전히 가라앉지 않는 이상 엉덩이가 무겁게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1억 주가 터진 거는 내일 장에서도 거래가 활발하고 당연히 변동성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내일도 아마 거래량이 한 4천만 주 이상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무조건 내일 혹시나 이것을 안 가지고 있다 이래도 단타로서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스윙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지고 가면 되시고, 혹시나 새로 진입하실 분들, 이게 장 시작하고 바로 내릴지 아니면은 갭 상승이 높아가지고 그 갭 상승을 유지하고 계속 오를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눌릴 경우에는 마이너스에서는 신규 진입자들에게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KNN도 그랬거든요. 시초가가 이날 이후에 시초가가 4.42%가 뜨고 장중에 저가를 보면 마이너스 0.88% 보이시죠? 항상 처음에 눌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뭐 만약 눌리지 않고 그대로 상승을 한다면 단타로서 그냥 이 종목은 그냥 보내줘야 될 것 같고,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항상 눌릴 때 지금 상단 물량이나 새로 진입하는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한 타이밍은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려오는 시점을 타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낸다. 그게 가장 급등주에서 간편한 단타 방법이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진짜 마음이 편하겠죠. 저도 오늘 매매하면서 이상한 종목에서 거의 100만원 가까이 손실이 났는데, 그것도 연속 2번으로. 근데 이 SG세계물산 때문에 겨우 살아났습니다. 이 SG세계물산을 뭐 20%에서 판 거는 만기일이 무서운 것도 있겠지만 그냥 제 원칙상 먹을 만큼 먹고 나간다, 이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의 수익을 얼마나 먹냐 이런 것들은 각자 개인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주가 나왔기 때문에 이 1억주 나오고 상한가를 굳힌 종목이 그 다음날 거래가 없지는 않거든요. 거래가 갑자기 확 줄어들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물량이 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 여기서 또 장대 양봉이 한 번 더 터진다 이러면은 이 1억에 가까운 물량이나 아니면 1억을 돌파하는 그런 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이 종목을 언급을 안 하고 그냥 오늘 시장에서 이 종목이 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관심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1억이 터졌기 때문에 그 다음 뒤에는 변동성이 생기고 그 변동성을 잘 이용한다면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적으로 관심 종목에 추가해놓고 가지고 가겠습니다. 단타로서는 한 번쯤은 눌릴 때 상단 물량이나 뭐 내일 시초가에 진입하는 물량들이 손절하면서 아니면 수익 실현을 하면서 그때 한번 눌릴 때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냥 쉬지 않고 계속 오른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냥 다른 종목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Snet, 그 다음 종목은 S넷인데 이것도 장중에 흘러내렸다가 거의 5%까지 흘러내렸다가 장중 내내 파란불이었는데 마지막에 빨간불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계속 지켜봐야 되고 그냥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다시 10,000원을 돌파할 때 1,400원을 넘어서 큰 시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SG세계물산과 비슷하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베이스, 이것도 지독하게 안 내리죠. 주가가 말한 대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가가 2%이고 이런 종목은 아예 그냥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냥 분할로 나눠가지고 매수 대기로 넣어놓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만기일에 증시가 무너진다, 완전히 무너진다, 이럴 때는 여기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때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증시가 빠질지 모르겠지만, 아니면은 뭐 안 빠지고 오를 수도 있겠죠. 증시는 예측을 못하지만 혹시나 이게 장중에 크게 빠진다, 그렇다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관심 종목에 분류해놨다가 계속 오를 때 사는 게 아니고 이건 내릴 때 사야 되기 때문에
일단 분류를 해놓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힘을 못 썼죠. 이거는 이월드가 힘을 못 썼습니다. 이거는 내일도 좀 애매하게 돼서 좀 여기에 집중할 바에 이런 종목에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거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SAMT도 오늘 거의 변동성이 없었죠. 항상 급등주들은 이렇게 3%까지 눌리더라고요. 항상 이게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 첫 체결에 2%가 올랐습니다. 지금 단일가 예고가 떴는데 이것도 설마 알서포트랑 비슷하게 흘러가나?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 설마 이것과 비슷하게 흘러가나?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 이거는 역시나 내릴 때 사야 되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항상 장중에 물량이 빠질 때 그때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충분히 힘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적으로 지켜보다가 혹은 스윙으로도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 종목에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힘을 못 쓰고 눌렸죠. 좀 거래량이 마음에 안 들게 마감을 해가지고 한 이것보다 좀 더 한 300만 주 가까이 됐으면은 좀 지켜봤을 텐데, 뭐 하락폭도 그렇게 큰 게 아니지만 생각보다 좀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어디 빼놓고 고점을 돌파할 때 그때 진입을 하고 며칠 더 지켜보다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도 관심 종목에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있는 종목을 4개 남겨놓고 또 새로운 종목을 찾아야겠죠. 시간의 거래에서 레버리지와 인버스의 움직임은 아직까지 큰 폭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유럽 증시가 시작을 하고 딱히 큰 폭이 없고 시간의 거래 첫 체결부터 어떤 종목들이 올랐냐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도 정말 차트가 괜찮죠. 고려산업 이런 것들도 거래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거래가 어제 상한가 간 뒤에 비슷하게 나왔죠. 장중에 14%를 주었고 이런 종목은 당장 내일 진입하는 것보다 한 며칠 더 눌려준다면 기회이기 때문에 그때 진입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당장 내일은 대응하기가 바쁘니까 이거는 좀 추가를 하지 않고 그래도 따로 넣어서 보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시간의 거래에서는 딱히 단타로 매매할 것도 없고 진입할 만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만기일을 앞두고 저는 현금화를 하고선 시장의 방향을 확실히 파악을 한 다음에 그때부터 또 본격적으로 스윙에 접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정화된다면 적극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스윙 종목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시장이 좋기를 바라야겠죠. 그리고 알서포트와 신한인터텍을 또 추가를 했습니다. 알서포트도 단기간에 크게 시세를 준 다음에 더 이상 주가가 떨어지지 않죠. 오늘 4%까지 갔다 왔지만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다시 매수 포지션이 될 수도 있으며 장중에 한 4,200원 정도를 안정적으로 넘어준다면 그때 진입을 한다면 좀 스윙 쪽으로 가지고 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다시 추가했고 신한인터텍을 다시 추가했습니다. 어제 뺐다가 오늘 바로 올라 버렸는데 어제 뺐던 게 바로 올라가지고 이 고점을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4,960원 거의 호가 단위가 변경되는 그 지점까지
5,000원 근처까지 갔었는데 조금 내려서 마감을 했죠. 이 종목도 5,000원을 넘어갈 때 또 대시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단타로도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관심 종목으로 추가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관심 종목은 항상 내일부터 매수 시점이 유효할 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며, 그 전에 매매하던 종목도 당장 추가를 할 수 있는 게, 그 전에 매매하던 게 흘러내렸다 이러면은 일단 빼면 되거든요. 근데 이 주가가 흘러내리지 않고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해 준다 이러면은 다시 당일 단타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서포트와 신화인터텍을 다시 넣어 보았고, 또 다른 관심 종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코스피 거래량 상위에서도 SG세계물산이 1억 주로 잡히고 있죠. 마니커도 거의 7천만 주 가까이 됐었는데 장중에 시세를 주었습니다. 고점을 뚫어주면서 시세를 주었고, 이거 본다고 오늘 못 봤습니다. 이건. 그리고 고려산업, 이것도 추가하고 싶지만 한 하루 이틀 정도 더 본 다음에 그때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당장 내일 올라간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하루 이틀 혹시나 또 쉬어가는 타이밍이 나와준다면 그때는 상황을 보고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 있는 것들 말고는 지금은 딱히 추가할 게 없기 때문에 코스피는 여기서 마감하고, 코스닥은 오픈 베이스가 한번 눌렸죠. 그래서 이렇게 장대 양봉 뒤에 항상 이렇게 한번 눌리는 윗꼬리가 생기는 종목들은 보통 시간의 거래에 이렇게 오릅니다. 적게는 그냥 몇 호가 오르는 경우도 있고, 많게는 막 2%, 3% 이렇게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 뒤에 한번 쉬어가는 타이밍에서 혹은 눌리는 타이밍에서 종가 베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장대 양봉 뒤에 그 다음날에 이 봉을 보고선 종가 베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렇게 단타나 스윙이나 오버나잇이나 대응할 방법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매매하더라도 진입 시점만 잘 잡으면은 수익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든 말든 종가에 베팅을 하든 그 다음날 마이너스에 넣어서 플러스에 팔든 간에 매매 방법은 아주 많은데, 어차피 개인들이 매매하는 것들은 거의 종목이 겹치게 됩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살아있고 거래대금이 살아있는 종목으로 개인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겠죠. 어차피 이런 종목들이 돈을 벌어주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SGNG도 오늘 봉도 마음에 들고 거래량도 마음에 듭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하루에 10만 주도 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보통 하루 정도 좀 쉬어가는 타이밍을 보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장 내일에 그냥 시초가에 넣는 것은 좀 위험하거든요. 시초가에 넣는 것은 진짜 뭐 아니면 도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날 시초가에 넣는다 이러면은 거래가 확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윗꼬리를 좀 달았기 때문에.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내일 거래가 확 줄을 수도 있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거의 보합 수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시초가에 베팅하는 것보다 장중에 좀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한 마이너스 5% 이상 흘러내리지 않는다, 아니면 마이너스 5%까지 빠졌는데 더 이상 내리지 않고 거기서 강한 지지를 해준다, 이럴 때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장중에 마이너스도 가지 않고 돌파를 한다, 바로 돌파를 하는데 이 고점 근처에서 호가창이 좀 단단해지고 거래가 충분한 것 같다, 오전장에도 충분한 거래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 때 그때 진입을 한다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KNN 이것도 좀 넣고 싶은데 거래가 오늘 생각보다 안 났습니다. 생각보다는 안 나왔고 투자 주의가 걸렸죠. 단일가 예고에 경고 예고입니다. 이런 잡다한 것들이 다 붙어서 좀 주가의 상승을 막고 있고, 그래도 주가는 흘러내리지 않고 거의 보합에 마감을 했죠. 변동성도 그렇게 없었고, 이런 경우에는 종목이 살아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것이지 살아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 원칙이 이런 것들, 투자 주의나 투자 경고 이런 것들을 매매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보고 좀 며칠 보다가 주가가 흘러내리지 않는다. 그럴 때 진입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 매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삭제를 하고 다른 화면에서 계속 지켜봐야겠죠. 저런 딱지들이 다 붙었는데도 주가가 장중에도 흘러내리지 않고 그랬다는 것은 정말 강하다는 것을 뜻하며 앞으로도 추가 양봉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거래대금 상위에 앞타바이오가 있는데, 이 앞타바이오는 기관이랑 구주주가 완전히 설거지를 하고 내팽개쳤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하락을 하고 있고 그냥 물린 개인 투자자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수급도 볼 필요도 없죠. 시초가가 70%가 뻥튀기 되었는데 제가 기관이라 하더라도 그냥 시장가로 던질 것 같습니다. 그냥 청약 해놓고 며칠 사이에 70%의 수익을 챙기는 건데 어떤 기관이 매매를 안 할까요? 매도를 안 할까요? 기관들이 전부 매도했죠. 100만 주 가량 매도를 하면서 이 1000억 중에 거의 대부분의 물량이 앞타바이오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엄청난 물량을 매도했고 구주주, 기관 이런 곳에서 다 매도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줌 인터넷 이것도 차트가 좋죠. 거래가 슬금슬금 늘어나고 있고 차트가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활발해졌고 지금 이게 시간의 거래에서 좀 많이 오르는 게 약간 꺼림칙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보입니다. 항상 이런 장대 양봉 뒤에 한 타이밍 눌리는 타이밍에 종가에 베팅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한번 쉬었다가 급등을 하거나 또 급등 뒤에 또 쉴 때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패턴을 좋아하십니다. 제가 이런 패턴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지금쯤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이게 항상 쉬어가는 타이밍에 시간의 거래 오르잖아요. SAMT도 쉬어가는 타이밍에 시간의 거래 2%가 오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쉬어갈 때 오르고 있으며 이런 건 역시 혹시나 쉬어준다면 진짜 적극적으로 넣을 수 있겠죠. 거래가 살아있기 때문에 쉬어갈 때 혹시나 그럴 기회가 줄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런 기회를 준다면 그 다음 날에 분명히 시세는 줍니다. 장중에 5%라도 시세를 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게 좋아 보이긴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너무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분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죠. 한번 장대 양봉 뒤에 쉬어가니까 시간의 거래 이렇게 빨간불 거의 패턴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증시나 이런 거 상관없이 항상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삼성 SDS 피인수 기대로 인해서 올랐는데 거래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도 넣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넣어놓고
여기까지 분류를 해놓고 오픈 베이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도 10%까지 올랐고 2%까지 빠졌습니다. 항상 이런 종목은 일단 분류를 해놓고 뭐 시간의 거래에서도 소폭 오르고 있긴 하지만 분류를 해놓고 내일 당장 매매하려면 고점을 확실히 뚫어줄 때 뭐 자동 프로그램 뭐 매매 쓴다면 3,700원 정도에서 매수를 걸거나 아니면 확실히 3,700원을 뚫어줄 때는 고점을 다시 뚫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빠르게 단타를 치거나 혹시나 내일 한 번 더 한 5% 이내로 눌린다 이러면은 그때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일 확실히 오를 때 들어가거나 아니면 혹시 한 번 더 눌릴 때 한 번 더 장중에 눌릴 때 그때 들어간다면은 괜찮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추가를 해봤고 관심 종목이 너무 많아지면 또 복잡하니까 8개 이렇게 8개 분류를 해놓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내일은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혹시나 모를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고 혹시나 하락하는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단타로 들어갔는데 수익을 준다면 확실히 먹고 나오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시장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며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